자, 봅시다. 오늘 삼각함수. 우리 이제 한 덩어리가 큰 게 끝났지?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로 함수 마무리 지었고, 삼각함수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시면은 삼각함수는 특히 이제 이과를 갈 생각이 있으면 상당히 중요해. 대학 가도 이제 공대를 혹시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 가서도 많이 나와, 얘가.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지? 그거 개념 살짝만 얘기할게요. 봐봐. 그럼 봐봐. 그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각이라고 하는 거 볼까? 각이라고 하는 건 오늘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그치? 생기는 도형을 각이라고 그래. 그치?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우리가 뭐 45도다. 그러면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각은 45도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 생긴 도형을 의미하고, 정확한 표현은 각의 크기가 45도인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지금,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나와.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살짝만 얘기하면, 일반각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정의 자체가 어떻게 돼 있니? 삼각비라는 걸 배웠잖아. 삼각비. 그 삼각비는 이런 거야. 직각삼각. 전제 조건이 직각삼각형이었어. 직각삼각형이었고, 요 각을 만약에 x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지? 매우 a, b, c라고 잡았을 때, sin x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지? sin x의 정의는 이것분의 이거지. 그지? 코사인의 정의는 요것분의 요거고, 탄젠트의 정의는 이놈분의 이놈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직각삼각형이었어.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야. 그지? 길이의 비. 그러면 총 케이스 몇 가지 나올까? 길이의 비 생각해봐. 길이의 비를 생각해보면은 총 케이스로 원래 6가지 나오지? 이것분의 이거 가능하고, 요것분의 이거 가능하고, 요것분의 요거. 그 다음에 걔가 뒤집힌 형태. 총 6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중학교 때 3가지 배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고,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가잖아? 미적분 2. 지금으로 하면 미적분 2지. 나머지 3개가 더 나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을 전제로 깔았기 때문에 요 x 값이 180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180도 넘어갈 수 없고, 게다가 음수각도 안 나와. 음수. 사인에 마이너스 60도 이런 거 우리가 구경했니? 구경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걸 하겠다는 거야. 뭐냐면, 봐봐.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났어.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났는데, 여기를 O라고 잡고, 여기를 X, 여기 P라고 해볼게. 그때, 먼저 용어 정리 좀 먼저 할게. 용어 정리 먼저 하면은, 우리 수학에서 양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할 거는, 수학에서는 이쪽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그 반대 방향, 이게 내 음의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할 건 뭐냐면, 기존에 배웠던 요거를 다 폐기할 거야. 폐기할 거고, 이제 뭐냐면 새로운 걸 하겠다는 거고, 각의 개념에 있어서 음량을 도입하겠다는 거지. 두 개 반직선이 있어. 지금 OX가 이렇게 돼 있고 OP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 각이 만약에 이 각의 크기가 만약에 30도야. 그러면 이게 30도라고 했을 때 최종 지금 요 이루는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 각이 30도라고 할 때, 그럼 만약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은 30도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우리가 용어 정리 먼저 하면은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점이 되는 거,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가 된다고 하지? 시초가 되는 선이야. 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그래. 이게 한문인데, 움직일 동자에 막대기 경자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막대기인 거지. 움직이는 막대기.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랬을 때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30도를 이뤘어. 그러면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 세타가 30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결론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봐봐. 이 OP라는 애가 여기서 바로 그냥 멈췄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도 가능하니? 뒤로 돌아서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어. 그럼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걔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그게 바로 일반각이야. 최종 요 각도가 30도, 반직선이 만나 이런 각도가 30도일 때 요 각 세타를 우리가 30도다 이렇게 단정해 줄 수 없는 거지. 그 대신 그 수많은 케이스들을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돼. 뭐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기서 n이 중요한 게 뭐야? n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케이스가 다 설명이 돼 봐. n이 0이야. n이 0이면 어떤 경우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30도 올라갔다는 얘기고 n이 1이 되면 양의 방향으로 360도 돈 다음에 30도를 더 갔다 이 얘기고 n이 -1이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60도 돈 다음에 다시 방향 틀어서 양의 방향으로 30도 올라갔다 이 얘기지. 답을 쓸 때 얘들아, 답을 쓸 때 요거를 빼먹으면 감점이 심해. 왜냐면 이게 중요한 핵심이거든. n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 다른 수는 안 돼? 자연수 안 되고 유리수 안 되고 다 안 돼. 정수만 오로지 가능하다 이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보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 이렇게 표현하면은 모든 케이스의 각이 다 설명이 된다 이거지. 얘를 뭐라고 그래? 일반각이라고 그래. 그렇지? 일반각. 그러니까 우리가 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뭘 도입하겠다는 거니? 우리 중학교 때는 180도를 넘어가는 거에 대한 삼각배 값이 없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부터는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세타가 얼마일 때? 540도일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사인 값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모두 가능해. 이제 세타가 음수각도 가능해. 마이너스 60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모든 케이스 다 설명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바로 일반각이고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다? 360도 곱하기 n만 좀 해주자. 내가 껐는데 왜 다시 켜져 있네?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의 개념을 살짝 얘기해 볼게. 호도법. 뭐 일반각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각에 있어서 뭐가 등장한다? 양의 개념. 이제부터는 각에 있어서 총양, 양의 개념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지. 음과 양. 요게 이제 고려가 된다 이거야.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일반각과 호도법. 우리 호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그죠? 오늘 한 것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 호도법. 그러면 호도법은 뭐냐면 개념부터 살짝 얘기해 볼게. 호도법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 계산법이야. 그래서 해봐. 이렇게 해봐. 호도법. 호도법.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맨날 뭐 60도, 30도, 180도 이걸 무슨 분법이라고 하니? 60분법이라는 용어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호도법,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걸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그래. 우리가 워낙에 이거를 친숙하지. 한 바퀴 돌면은 360도, 60조각으로 나눈다는 거지. 60분법. 우리가 시계랑 동일한 거지. 그지? 그래서 60분법인데, 이제 걔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냐면 호의 길이를 이용한 각도계산법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정의를 우선 봐야 되겠지? 호도법.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가 호도법과 관련해서 문제식을 가져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니? 얘들아, 1도하고 1하고 같아? 당연히 다르겠지. 아니, 더 쉬운 예는 1도하고 얘들아. 1도하고 1kg 너희들 뭐 다르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얘는 각도의 단위, 얘는 무게 단위,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기존에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 뭐 하겠다? 함수를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y는 사인 x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다루는 좌표축은 무슨 평면이라고 그래? 실수평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x 값들,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실수값이 들어가야지. 실수값이 들어가야 돼. 1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1 이러한 실수값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호도법은 결국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에 기존에 있는 쓰던 각을 실수화하는 작업이야. 뭐 하려고? 좌표축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분석하겠다 이거지. 좌표축에다가.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니? 그럼 1도를 실수 얼마로 볼 건지가 약속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몇 도를 숫자 1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약속이 필요해. 그래서 호도법은 이렇게 돼 있어. 원이 이렇게 있지? 정의 한번 볼게. 호도법의 정의는 요 반지름의 R은 요 원이 있다고 봅시다.
그치? 그럼 우리가 줄자 가지고 반지름R을 잴 수 있잖아? 줄자로 딱 붙여. 요 반지름의 크기와 이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요 길이가 얼마? 반지름과 똑같아지는 그 순간이 존재하겠지. 그렇지 않니? 순간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순간의 각 있잖아. 그 순간의 각은 원의 반지름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원의 반지름이 작아도 요거하고 같아지는 순간의 각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다 닮은 부채꼴이잖아. 그러니까 그때의 각이 존재해. 그때의 각이 존재할 거고 걔를 세타라고 잡으면 걔를 우리가 뭐로? 1로 약속한 거야. 숫자 1. 그치? 거기 보면은 실수 1에 약속이 필요한데 그럼 이거의 대략적인 값은 대략 얼마일까 이거? 대략 요거는 한 57도 정도. 대략 요 정도 돼. 57도 정도. 그럼 봐봐.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했어. 내가 줄자 가지고 한 번 더 쟀어 이렇게. 그치? 여기가 똑같이 길이가 반지름과 동일하도록.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지? 2가 되겠지. 그렇지?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하면 한 요 정도 나와. 이게 57도이기 때문에 그치? 한 번 더 나오겠지? 180도.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각은 180도잖아. 그럼 여기에 똑같이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3이 될 거고 여기 조금 찌꺼기가 좀 남겠지? 그치? 찌꺼기 좀 남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수하면은 0.14 뭐 쭉 이 정도 남단 말이야 실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있지. 뭐냐면 180도. 우리가 이 평각을 180도라고 하잖아. 180도. 180도를 우리가 지금 얘가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에 0.14, 1592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무리수가 나와. 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 파이의 값이 얼마니? 3.14, 1592 이렇게 쭉 나가는 무한소수지? 그치? 그래서 이 180도가 바로 뭐냐면 파이. 실수를 했을 때 파이야. 얘를 원래는 단위가 뭐냐면 라디안이야, 라디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 180도는 대략값이 얼마다? 3.14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얘기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뭐 360도. 그럼 대략값이 얼마일까? 3.14의 2배인 6.28 이렇게 이 정도 되겠지? 그 정도 값으로 표현해내는 거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호도법의 약속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문제를 가져야 될 거는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60분법을 실수화하는 작업이다. 실수하는 이유는 좌표초로 가져오기 위해서. 즉, 뭘 연구하겠다? 그래프를 연구하겠다 이 얘기야. 그거를 밑밥을 까는 거지 이제.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친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60분법의 각을 이거 잘 안 쓸 거야.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는데 180도가 파이야.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그럼 360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적을 거야? 2파이. 이렇게. 60도는 3분의 1 토막이니까 3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요거 실수 많이 하거든?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6은 3으로 3은 6으로. 60분법하고 호도법은 거꾸로 가. 6은 3으로 3은 6으로. 45도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요 호도법들이 아주 친숙해져야 돼. 이걸로만 우리가 표현할 거니까. 되겠니? 그래서 그걸 간 내용이야.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봐봐. 일반각 나오고 호도법 나오지. 일반각은 뭐라고 그랬어? 일반각. 이제 앞으로는 뭐가 등장한다? 중학교 때 배웠던 180도 이상 각은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가는 각도 표현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는 뭐도 표현할 수 있다? 음수의 각도 표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일반각이고 이 시초선과 동경의 모습, 최후의 모습이 맞은 30도다. 그렇지? 그럴 때 우리가 이 각을, 이 세타를 30도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이고 걔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중요한 건 여기 n이 정수일 때만 성립이 돼. 알겠니? 그게 바로 일반각이었고 그 다음에 호도법은 뭐다? 호도법은 각을 60분법의 각을 실수화하는 작업이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 그지? 1도의 값이 실수로 얼마인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대략 3.14. 그러면 1도는 얼마에 해당해? 1도? 1도는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되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어차피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3.14 정도를 180으로 나눈 게 1도야. 아주 작은 값이지. 그지?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흔히 번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넓이 나오지. 얘는 막 중요도가 높진 않지만 잊혀질만 하면 종종 나오는 애가 바로 얘야. 앞으로도 계속 내가 과정 거치다 보면은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공식이고. 봐봐, 우리가 두 개 오늘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 부채꼴이 있어. 요게 R이고, 호의 길이를 A라고 잡을게. 요 각을 세타라고 잡읍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호의 길이에 관한 공식이지. 거기 보면은 호의 길이하고 면적 공식이지.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야. 그치?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구한다? 요거 곱하기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이 세타는 얘들아 반드시 호도법의 각이야. 여기가 만약 30도야. 반지름이 2야. 얘를 냅다 곱하면 안 돼? 그럼 30도를 뭐로 바꿔야 돼? 6분의 파이로 바꿔서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호도법의 각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호의 길이 구한 공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면적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 면적 공식은 두 가지. 2분의 1의 R 곱하기 L 요거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그럼 봐봐, 요걸 이용하면 L 대신에 요걸 쏙 집어넣으시면 바로 얘가 튀어나오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를 알고 있으면 요건 당연히 유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얘들아, 요 두 번째 거면 증명은 뭐 간단히 할 수 있어. 뭐 어렵진 않고. 그럼 봅시다. 증명은 호의 길이 한번 해볼까? 이 전체, 이 완전한 요 원 있지? 그치? 우리가 비례식을 하나 만들 건데, 360도잖아.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2파이. 360도일 때, 우리가 전체 원주가 2파이 R이잖아. 그치? 우리 원주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지? 그러면, 세타일 때,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지? 호의 길이 L이 되겠지, 비례식이. 그럼 여기서 요거 해주시면, 따라서 2파이에 L은 뭐가 되냐면 2파이 R의 세타가 돼. 그럼 2파이 약분시켜주시면 바로 L은 안 세타가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면적 공식도 마찬가지야. 봐봐. 면적 공식 유도해볼까? 면적 공식. 그럼 2파이일 때, 전체 360도일 때 우리가 면적 공식이 어떻게 되지? 파이 R 제곱, 맞니? 이게 되지. 그러면 중심각이 세타일 때는 면적이 우리가 이제 S가 되겠어. 이 부채꼴 면적을 S라고 잡으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2파이의 라지 S, 얘는 파이 R 제곱의 세타. 그래서 파이 약분시켜주시면 S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가 이렇게 바로 유도가 되지. 되니?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그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어렵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거를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세타는 호도법의 각이다. 그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함수 정의를 폐기하는 거야, 이제. 정의가 좀 다르지, 방식이? 우리 중학교 때는 삼각비라는 이름을 썼어. 그래가지고 직각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단위 원에서 정의가 되지. 이 삼각함수 정의에서 바로 그래프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 한번 봅시다. 단위 원에서 정의가 돼. 반지름이 R인 이러한 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시초선이 되는 거야. 시초선. 그치?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 그랬을 때 요 원 위로 움직이는 어떤 P라는 점이 있어. 그때의 각도, 얘를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그럼 이 P점의 좌표가 있을 거고, 얘는 X, Y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이 되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성립이 될 거야. 기본적으로. 그치? 그 이유는 원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 개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 사인 세타. 정의 봅시다.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우리 대수에서는 이 세 개 먼저 배우시고, 나중에 가면 요놈들의 역수는 무조건 2에 가서 역수.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세 개를 온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때는 얘 코가 붙은 애는 코가 사라져. 역수. 얘는 코가 없잖아. 코가 없는 애 코가 생겨.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코시컨트, 역수. 얘는 시컨트. 얘는 코가 없잖아. 코가 붙어.
코탄젠트.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는 우리가 이제, 정의가 왜 이럽니까? 토를 달 수 없어? 정의는 말 그대로 약속이니까. 사인의 정의는 뭐냐면,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x좌표고,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야. 이건 정의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중요한 거는 봐봐. 중요한 거는 반지름은 항상 양수지. 반지름은 항상 양수지.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얘는 어차피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은 y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누가 한 단어로 뭐예요? 물어보면 사인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기울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은 사인은 y좌표요. 코사인은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기울기.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호를 조사해볼게. 부호. 봐봐. 사인은 뭐라고 그랬어? 사인은 y좌표지. 그 y좌표의 부호는 이쪽이 양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를 조사해보면 정에서 바로 나와. 사인은 여기서 양수가 된다는 얘기고, 사인 여기서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y좌표니까. 그치? 그러면 코사인 가볼게. 코사인은 x좌표야. x좌표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니?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은 음수가 될 것이고, 여기는 사인 마찬가지로 음수가 될 건데, 코사인이 여기가 양수가 돼. 코사인 여기 양수, 여기 코사인 양수가 될 것이고, 여기는 코사인 음수지. 그러니까 코사인 음수가 될 것이고, 여기 코사인 음수가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 가볼게. 탄젠트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기울기.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양수지. 누구도 P가 여기 있을 때도 기울기 양수잖아.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는 양수, 요쪽 있을 때는 음수지. 그러니까 탄젠트 볼게.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긴 다시 양수, 여기는 다시 탄젠트 음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니? 중졸과 고졸을 가늠할 수 있는 국민 두무자가 등장하잖아. 대수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 다 이걸 다 알고 있지.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 엄마한테 물어봐봐. 이거는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두무자가 있지? 해봐. 얘 모두 양수지? 올. 여기 누구 양수니? 싸. 여기 탄젠트. 여기 코사인 양수지. 그치? 올사탄코. 그치? 올사탄코. 요거는, 이거 모르면 중졸 막 이러잖아. 그치? 이거 알면 고졸.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 아마. 올사탄코 물어봐, 집에서. 옛날에 내가 배울 때도 올사탄코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에서 부호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대로 나와.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 할 건데, 그치? 그래프도 바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봐봐. 거기 64페이지 가보면, 거기 64페이지에 삼각함수 정의 내가 얘기했지? 사인은 뭐라고?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호 나오지. 부호는 뭐만 기억하면 돼? 올사탄코. 올사탄코.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 양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 3사분면은 탄젠트, 그 다음에 4사분면은 코사인.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나와 있는데, 거기 두 개가 나오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탄젠트 봐봐. 탄젠트 세타지. 탄젠트는 코분의 싸,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얘는 봐봐. 정의를 해볼게. 요 놈분의 요 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 놈분의 요 놈 하면 분자분의 R을 곱하면 X분의 Y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바로 정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지. 사인의 제곱의 세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얼마? 1이다. 중요한 거는 제곱은 1이라는 얘기인데, 항상 1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돼. 되니?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배우잖아. 그러면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로그에서는 뭐가 중요하니? 로그를 우리가 막 연산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삼각함수는 뭐가 중요할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종류가 중요하니? 전혀 그러지 않아. 각이 중요해. 각이 뭔가 일단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뭐 사인, 코사인, 종류 통일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의 문제야. 항상 삼각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각.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면은 각변환 공식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각이 다른 뭘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다? 각이야. 각이 같아야 돼. 그래서 사인의 제곱 1이 되는 거는 어떨 때만? 각이 같을 때만 되는 거. 아무 때나 막 제곱 1이 되는 게 아니야. 각이 같을 때만 1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요거의 증명 어떻게? 증명은 정의로 그냥 넣으면 돼. 봐봐. 사인은 저기 뭐 있니? 반지름 분의 y좌표였지.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놈은 코사인의 저기는 반지름 분의 x좌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통분이 돼 있잖아. 요 놈이고 우리가 여기서 요 놈은 뭐였어? 아래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래 제곱이지. 그럼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우리가 이제 미적분 가면 여기서 추가되는 게 또 있어. 1 플러스 뭐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 시컨트 제곱 몇 개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미적분에서 다시 또 추가가 될 거야. 각 세타는 아니야. 그렇지. 이거 갖기만 하면 돼. 어차피 뭐 30도여도 갖기만 하면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이제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 한번 해봤고, 그럼 문제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유형 1번 쪽 가볼게. 개념 한번 훑어봤고. 1반각 가볼게. 482번. 여기서는, 483번으로 내가 볼게. 483번. 1반각에 관한 거 한번 봅시다. 483번 가시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는 0에서 360도다. 이런 내용이지. 여기서 정수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지, 정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중에 이거 주관식에서 꼭 이거 정수 빼먹어가지고 틀리고 와. 단답에서는 이거 점수를 아예 안 줘. 정수가 제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알파 값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 구하라 이거야. 그럼 그 마이너스 50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0도. 그 다음에 580도. 그 다음에 940도. 1300도. 그치? 60분법의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돼. 마이너스 500도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봐. 마이너스 500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그러면 360 빼주시면 얼마니? 음의 방향으로 140이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음의 방향, 미안해. 음의 방향은 이쪽이지?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140도를 더 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서 50도만큼 더 가야 되지? 그러니까 최종 위치는 여기지. 여기가 얼마가 되는? 여기가 50도가 되는 이러한 지금 위치겠지. 지금 동경의 위치가 다른 거 한번 골라봐라 이거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20도는 지금 봅시다. 음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으로 220도니까 여기가 180도거든. 그럼 40도를 더 가야 되지? 그럼 여기 위치하겠네.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놈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20도니까 180에서 40을 더 가서 여기에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답은 얘 아니면 얘겠네. 두 개가 달라. 얘까지 보면 답이 나오겠네. 580도 갑시다. 580도는 양의 방향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360도 한번 돌고 220을 더 가야 되지? 그러면 180도 간 다음에 40을 더 가야 되니까. 맞지? 잠깐만. 여기서 계산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360에다가 140. 지금 음의 방향으로 360, 140이니까. 여기가. 이게 돼야 되네, 그치? 그치? 맞지? 그러면 답이 나왔네? 얘가 답이겠네? 그치? 위치가 다르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잡아내면 되겠어? 그 다음에, 유형 2번 관련해서 4분면의 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봐봐. 이거 잠깐만 얘기하면, 4분면의 각. 사분면의 각은 봅시다. 동경의 위치가 만약에 딱 여기 이렇게 위치했어. 그렇지? 요 각이 세타야. 그렇지? 그럼 이 세타의 위치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이 지금 동경의 위치,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동경의 지금 1사분면의 위치할 때 그때의 각을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얘도 안 되겠지. 그렇죠.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다고 했잖아. 몇 바퀴 돌아왔는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만 붙이면 되는 거지? 360도 곱하기 n을 이렇게 추가해 준다. 이거 플러스 0. 얘보다는 크면서
1사분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치? 1사분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이게 바로 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내신 문제가 조금 자주 나오는 게 487번 가볼게. 얘가 잘 나오지? 근데 기본 문제지, 얘가? 그럼 487번 가보시면은,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표현해봐라. 이게 바로 487번이야. 그러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4사분면은 270도에서 360도 사이지. 그런데 뭘 붙여야 된다?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4사분면의 각을 우선 표현해야 돼. 4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 얘보다는 크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이지. 요거보다는 작은 요러한 범위겠지. 우선 4사분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는 3분의 세타야. 3분의 세타. 양변을 뭐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 그럼 부동호 당연히 안 바뀔 것이고 3으로 나눠주시면 여기 120 곱하기 n 될 거고 여기 90 될 것이고 3으로 나눠주시면 120 곱하기 n 될 것이고 여기 120 이렇게 되겠지. 중요한 거는 여기 뭐라고 했어 내가? n이 뭐라고? 정수.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차피 뭐가 존재한다? 순환성이란 게 존재해. 순환성. 반복되는 주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면 돼? 3개만 해보면 된다는 거지. n이 0일 때 봅시다. 작은 정수, 아주 이쁜 정수값만 몇 개 대입하면 돼. n이 0일 때, n이 0일 때에는 90에서 120이지. 90에서 120이니까 어디 있겠어? 여기지. 그럼 n이 1이야. n이 1이면 120에다 90도 했으니까 얼마니? 210도지. 210도면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여기 n이 1이면 240도. 240도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0이 여기지. 그 다음에 n이 2일 때 봅시다. n이 2면은 330도. 330도. 330도면 여기 어딘가 있지? n이 2면은 360도니까 여기네. 여기 영역에 있겠네. 답이 나왔지?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반복이 돼. 그치? n이 3일 때에는 또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답이 나왔지? 몇 번? 3번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관련해서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유형 3번이야. 얘는 반드시 하나 나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볼게. 요거가 하나야. 요거가 반드시 나오는 거야. 요거는 좀 정리해야 돼. 봐. 여기서 요즘 좀 내신 문제가 좀 조잡하게 나와. 근데 우리는 기본기를 먼저 쌓는 과정이니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이거 봅시다. 첫 번째 등장하는 거. 일치할 때 볼게.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봐봐.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암기를 해도 되겠지만은 암기보다 그냥 맞춤형으로 그리면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뭔가 복잡하거든. 뭔가 좀 비슷해. 비슷하니까 헷갈려. 그럼 봅시다. 두 동경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의 동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다른 동경도 겹치는 거지. 이렇게 일치. 빨간색과 이 노란색이 겹쳐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그치? 그러면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 알파하고 베타지. 베타하고 뭐 같은 거야. 이게 30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간 애를 알파라고 하고 노란 애를 내가 베타라고 각을 해볼게.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뭐냐면 두 각을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 항상. 그러면 알파도 30도고 베타도 30도야. 그러면은 얘는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뺐을 때 뭔가 아름다운 각이 나오잖아. 뺐을 때 0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빼야 돼. 알파에서 두 개를 빼면은 몇 도가 나와? 0도가 나오지. 0도가 나오는데 이 각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니까 뭘 붙여야 돼?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는 거지.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은 적으나 많아. 그러니까 일치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렇지. 일치할 때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볼게. 일직선상. 방향 반대지. 혹은 뭐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다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두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요 방향으로, 요게 알파야.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직선상에서 방향 반대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각은 항상 어디서부터 재야 돼? 각은 시초선부터 재야 돼? 요게 알파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고칠게. 지금 우리가 통일성 있게 한번.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얘는 요게 30도면 알파가 만약에 30도면 얘는 몇 도일까? 210도 아니니? 봐봐. 요게 30도면은 얘는 180도에다가 30도만큼 더 더해야 되니까 막곡지각 210도지. 그럼 210도하고 30도는 뭐 했을 때 이뻐? 210도하고 30도 생각해봐. 뭔가 우리가 원하는 특수각이 나와야 돼. 210도하고 30도는 뺐을 때 이쁘지 않아? 빼면 180도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빼야 돼. 항상 우리가 두 동경이 유치한 게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고민해 봐야 돼? 뺄 건지 더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예시를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얘는 뺐을 때 아름답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뺐을 때 얼마가 나와? 180도가 나오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쪽 가봅시다. 대칭도 뭐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막 다양하게 나와. 그래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x축 대칭 가볼게. 두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요거겠지? 하나의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30, 요게 알파야. 그러면 베타는 x축 대칭 관계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각도는 어디서부터 잰다? 시초선부터 재야 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예를 들어봐. 여기 30도면 이거 몇 도일까? 이게 30이야.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얘가 3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돼야 돼? 330. 그럼 330하고 30은 뭐 했을 때 이뻐? 더 했을 때 이쁘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특수각, 뭐 180도, 90도, 360도 그것만 원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더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주셔야 돼. 더하면 360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요거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x축 대칭 관계일 때는 이렇게 식을 세팅하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세 번째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봅시다. y축 대칭 가볼까? y축 대칭. 지금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천천히 하지만 실제 내신 문제 볼 때는 빠르게 내 머릿속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걸 하나 다 외우면은 잘못 외우면 삐끗 외우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암기의 무서움이 여기 있잖아. 뭔가 실수를 잘못 외웠어. 그럼 그 답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 우리가 이거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더 할 것이냐 뺄 것이냐 문제 남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봐봐.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요거 한번 그려볼게. 동경이 만약에 여기 있어. 얘가 30도짜리야. 요게 알파야. 베타는 x축, y축 대칭 관계 있으니까 어디 그려줘야 돼? 여기 그려질 거잖아. 그럼 그때 각은 얘가 베타지. 그럼 예를 들어볼게. 요게 30도면은, 요게 30도면 요게 30도인 거지. 접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몇 도? 150도. 150하고 30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얘도 더해야 돼. 더했을 때 이뻐. 더하면 뭐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그래서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360도 곱하기 얘는 그냥 붙여줄 뿐인 거고 18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됐니? 여긴 내가 360을 굳이 안 적었지? 안 적은 이유는 어차피 얘는 정수기 때문에 적으나 많아야 똑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여기 했잖아. 얘가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y는 x 대칭. 봅시다.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얘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알파야. 알파
알파란 각이고 30도 생각해봐. 그럼 y 이퀄 x라고 하는 거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 yx는 얘잖아. 이거 몇 도인 각이니? 45도짜리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딱 대칭하면은 어디로 가? 각이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오는 거 되니? 얘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게 30도야. 얘에 대해 대칭을 시켰어. 그러면 요 각은 몇 도가 될까? 다시 한번. 요게 30도잖아. 얘에 대해 딱 데칼코마를 찍으면 요게 30이라는 얘기거든? 요게 30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몇 도야? 60도. 얘가 30이 되면 얘는 60이 돼야 돼. 그럼 두 개 각은? 얘도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90도란 각이 나오잖아. 이쁜 각. 아, 얘도 더해야 되는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이구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우리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 요즘 좀 문제가 조금 여기가 조금 자주 나오니까 봅시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 489번 가볼까? 489번 보시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대. 얘가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 반대다. 그러면 얘지. 그치? 얘잖아? 그러면 뭐 했을 때 이쁘다? 뺐을 때 이쁘다. 뺐을 때 뭐가 나와? 180도가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면은 두 각을 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봐봐. 하나가 세타고 하나가 5세타야. 그럼 빼야지.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얘가 뭐가 나온다?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n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정수가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봐. 4세타가 요놈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눠. 그럼 세타는 90도 곱하기 n 요게 될 것이고 4로 나누면 4분의 18이니까 얼마니? 2분의 9 45도 요게 되지? 그치? 지금 문제가 요게 되겠어. 그런데 지금 괄호 안에 보면은 항상 괄호를 잡아야 돼. 이 세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 애다? 제한범위가 항상 주어지게 돼 있어.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애래. 얘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즉 1,4분면의 각이야. 그럼 얘는 n은 정수인데 요 사이에는 정수 몇 개 있어? n이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요 사이에 있으면 되지? 1이면 넘어가. 1이면 안 돼? 얘 때는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경우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 나올 때도 있어. 그치? 얘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얘는 세타의 범위가 0도에서 90도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는 n은 누구밖에 없어? 정수 중에서 0밖에 없어. 우리가 어차피 얘는 정수잖아. 정수 중에 선택할 건데 0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세타가 몇 도라는 얘기니? 45도가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지금 답을 구했어? 몇 도야? 45도. 할 수 있겠니? 거기 유제들 한번 집에서 반드시 해보시고, 여기 얘는 반드시 하나 나와. 내신 문제가 하나 나와, 반드시. 두 동경 유치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쪽 60부법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호도법하고 공부를 했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다?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파이다. 즉 3.14다. 요게 근데 기준점이 되는 거야. 얘를 딱 기준점으로 삼아서 모든 걸 다 풀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492번 가볼게. 옳은 것을 고르래. 모르면 그냥 비례식 만들면 되는 것이고, 1번은 45도지. 45도는 아까 얼마였어? 이거에 4분의 1 더하기니까 4분의 파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60도야. 만약에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비례식 만들면 돼. 봐. 180도가 파이야. 그럼 160은 얼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1도는 얼마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니까. 여기다가 160대 냅다 곱해도 되는 것이고. 선택의 문제지. 그러니까 뭐가 되지? 160도는 여기다 160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니? 18분의 9분의 8. 지금 1번 틀렸고 2번도 틀렸네? 9분의 8파이가 되겠지? 2번 틀렸고 3번 마이너스 144도야. 그렇죠? 그러면 음수 나중에 붙이더라도 우리가 144도라고 하는 거 모르면 봐봐. 1도가 얘잖아. 1도가 얘니까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 144를 곱하면 되지?
그럼 약분이 좀 귀찮겠네. 180분의 144야. 그러면 이거 얼마니? 4, 32. 9. 5분의 4네, 5분의 4.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5분의 4의 파이가 되겠지. 3번도 틀렸네. 4번 갑시다. 4번은 뭐냐면 10분의 3파이지. 얘가 56도다 이랬어. 그럼 파이 대신 누구 집어넣어? 180 집어넣으면 되잖아. 180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18 곱하기 3이니까 3일에는 3, 38에 24. 틀렸네. 54도네. 그 다음 5번 가시면 5분의 9파이지. 얘가 324도냐. 180 집어넣으면 되지? 36 곱하기 9네. 맞네. 얘가 맞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그 유형 5번 가볼게. 유형 5번 가보시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 공식 투입하는 거지? 495번 봅시다. 495번. 음, 495번 보시면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6파이, 호의 길이가 6파이, 그 다음에 넓이가 7파이야. S가 12파이지. 그럴 때 지금 중심과의 크기, 얘 구하라 이거지. 그럼 우리가 한번 공식 한번 적용해볼까?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되니? 6파이는, 다? 호의 길이 6파이는 우리가 반지름 모르잖아. 반지름 알로 잡으면 R세타지? R세타가 지금 6파이다. 이런 내용이지. 그 다음에 면적이 나와 있어. 두 번째. 면적은 뭐냐면 2분의 1에 뭐냐면 얘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 공식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2분의 1에 RL 그 공식을 쓰는 게 좋겠지. 왜냐면 이 호의 길이가 주었으니까 2분의 1에 R 곱하기 L 즉 호의 길이 6파이 요거 한 게 12파이다. 조건들 요약하면 이거잖아 지금 현재. 그럼 먼저 요거 구할 수 있네. 파이 약분시키면서 여기에 3이니까 R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여기 4 대입해 주시면 되지. 4야. 그러면 세타는 얼마?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해 볼게. 봐봐. 삼각함수 정의는 배우긴 했잖아.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얘들아 고등학생들이 삼각함수 정의보다도 더 선호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삼각비에다가 부호 입히는 방법. 그게 더 친숙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 499번을 가볼게. 이거를 정의에 투입해서 푸는 고등학생은 아주 극소수야. 그러니까 실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지. 봐봐. 예, 원점이 있어.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물론 정의는 배우긴 했지만 지금 원점이 있고 P란 점이 있는데 12,-5야. 12,-5 여기겠지. 여기가 12,-5지. 그치? 요 점이야. 얘를 지나는 동경 요거지 요거. 이거의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럴 때 지금 요거 구하래.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물론 정의를 해도 돼. 정의를 우리가 입각해서 하면은 지금 반지름 분해 봐봐. 요 점의 좌표가 뭐다? 12,-5지? 그럼 사인의 정의는 뭐야? 반지름 분해. 반지름이 13이잖아. 13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13분의 뭐가 되는 거야? x좌표니까 12. 그 다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잘 안 써. 실제 고등학생들은 항상 가장 그 친숙하게 삼각비가 친숙하단 말이야. 이게 13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부호만 입혀. 그치? 요각, 예각이지, 얘가. 요각에 대한. 그럼 사인, 요각에 대한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잖아. 그래서
13분의 요 길이가 얼마지? 5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13분의 코사인의 정의는 이것분의 이거지. 13분의 12. 탄젠트 정의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12분의 5. 그 다음에 부호만 올사탄 코사인만 양수 음수 이렇게. 그치? 정의를 해도 되고 삼각 B 플러스 부호. 나중에는 어차피 이거 삼각 B에다가 부호의 방법으로 하게 돼 있어 나중에. 근데 요거는 그냥 뭐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정의로 풀던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하고 그 다음에 부호 입히는 요 방식으로 하던지 선택의 문제인데 나중에는 요걸로 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유형 7번 관련해서는 뭐 506번 정도가 딱 내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506번 가볼까? 우리 근호안의 제곱수는 절대값인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506번 가보시면 지금 몇 사야? 2분의 파이에서 이거 2사지 2사분면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뭐는 거야? 절대값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절대값의 탄젠트 이렇게 돼 있지. 어차피 그 부호만 판단하는 얘기지. 2사면 누가 양수야? 올사 사인만 양수 그러면 얘는 그냥 나와. 사인 그냥 나오고 어차피 다 세타니까 사인만 적을게. 얘는 사인으로 나올 것이고 얘 봅시다. 얘 음수지. 그러면 요 알맹이는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사인 얘는 음수지. 마이너스 탄젠트 이거 없애 요거 요거 없애. 그러면 코사인만 남네. 그래서 2배의 코사인 세타 정답은 요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오늘 주로 근데 개념 중요한 개념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 한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왜냐면 정의에서 근데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프가 나와. 우리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할 건데 상관함수 그래프가 뭐 압도적으로 좀 중요하지? 근데 그래프는 다 이제 정의에서 튀어나오고 나중에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어차피 결국에 풀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려면 상관함수 잘해야 되지. 야, 이제 정시도 애들 합격자 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너희들 대학 잘 가더라. 너희들도 그냥 2년만 잘 참아. 내가 대학 때들 되게 이번에 다 대학 잘 갔어. 그래서 생각보다 걱정을 했는데 다 막 성대급 이상 갔어 많이. 그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 관리 내신 관리 좀 꾸준히 하시고. 근데 내가 대학 때는 성남에서 한 2, 3 왔다 갔다 했던 애인데 그래도 성대 자유전공 붙었더라고요. 그래. 성남에서 한 3 나올 때 있고 2 나올 때 있고 막 이랬던 애인데도 물론 9등급제야 얘들아. 9등급제니까 너희들은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 5등급제 3는 안 돼. 이거는 알아? 너희들은 무조건 1 받아야 돼. 야, 5등급제에서는 얘들아 1이 옛날에 9등급제에서는 1이 좀 어렵단 말이야. 4%기 때문에 좀 삐끗하면 1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1을 노려볼 수가 있어. 10%니까 뭔가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석 한 번이 1이 안 뜨면 타격이 큰 거야. 그거 생각해야 돼 너희들. 옛날에는 1이 안 떠도 2 나오면 1은 어려운 거니까 뭐 삐끗할 수 있지. 이런 게 자기 합리화가 되는데 지금은 근데 1이 만약에 수학이 안 떴어. 그러면 이제 2가 나왔어. 5등급제는 더 이게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니?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1등을 받아야 돼. 안전하게 수학을. 분별력이 없어졌는데 내일 나오기에 분별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되게 우울하단 말이야. 촘촘하게 돼 있을 때는 그래 뭐 10등급제니까 뭐 1등급은 어렵지 뭐 그런 위로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위로가 안 돼. 냉정하게 내가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1등급 나와야 돼. 뭐 간당간당한 이런 거 말고 제발. 그치? 좀 이렇게 확 월등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뭐 지금 수학 공수원도 지금 기출에서 어려운 거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애초에 거른 거라서 그 정도 난이도 문제를 계속 꾸준히 다루고 가야 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너희들 시험장 가면 느끼겠지만 이렇게 평소에 했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진짜.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야 돼. 이게 시험장 정말 딱 그런 게 킬러로 마주치잖아? 그러면 진짜 엄청 이득이야. 애들 다 틀리는데 나 혼자 그걸 딱 맞췄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점수가 수직 상승이야 이가 그냥. 남들보다 한 10점을 이득 보는 거잖아. 남들 다 틀리는데 나 혼자 딱 맞췄어. 그럼 플러스 10점이야 그냥. 보통 어려운 문제가 보통 한 객관식도 한 5점 되잖아. 서술형이면 한 7, 8점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그냥 플러스 10점을 더 얻고 가는 거니까 그럼 1등급이 되게 쉬워져. 그때부터는. 그런 문제가 하나 얻어 걸리면. 그 얻어 걸리는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해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가 숙제를 매번 주잖아. 그거 할 때.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지역 기출도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앞서 나가는 지역, 목동이라든지 대치 지역 기출도 내가 좀 준비 중이니까 그것도 한번 해봐. 아니 비슷해. 왜냐면 여기 동작 지역의 문제가 난이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뭐 대치 어려울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 실제로 너희들 개쫄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대치동에서만 무려 8년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내가 내신 대비를 한 8년 했었는데 나 여기 와서 깜짝 놀랐다니까. 성남고 문제 보고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놀랬어. 장훈하고 성남 문제 보고서 내가 막 그 뭐 서울고 서초고 막 예전에 막 휘문고 막 이런 학교 내신 대비할 때 그 기출보다도 뭐 전혀 뒤처지가 않아. 이 지역이 상당히 어려워 문제가. 봐봐. 그래서 유형 7번까지 했고 오늘 목표는 뭐 여기 유형 11번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숙제도 525번까지는 좀 확실히 해오시고 여유가 된다면 뒷부분도 하면 좋아. 근데 대수에 있어서 너희들이 막 그렇게 이제 조금 자잘한 문제들은 별로 안 땡기지? 우선은 급한 거는 공수 원투니까 공수 원투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유형 8번 가볼게. 유형 8번은 요거는 511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511. 뭐 각도가 다 동일할 때에는 완벽하게 적을 필요 없어. 근데 얘들아 답안 쓸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요즘 학교 생들 되게 예민해. 이렇게 적고 서술형 쓰면 안 돼. 코사인 이렇게 적어야 돼. 약자는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각도 같을 때에만 내가 이렇게 쓰는 거지. 시간 없으니까. 절대 서술형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지금 이걸 간단히 하래.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제곱 코제곱은 1이다. 그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요거를 우선 통분 한번 해볼게. 지금 분모가 다르니까.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얘가 크로스 올라가지? 그럼 얘는 사제곱 이게 될 거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이게 돼. 그러면 정리합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요거 전개하시면 코제곱 얘랑 붙으면 1. 맞지? 그 다음에 얘 원래부터 1 있었지? 그럼 합치면 뭐가 돼?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되니? 전개하면 사제곱 코제곱이 1이잖아. 거기다 1 있었으니까 2. 그 다음 2배 요거 약분되네. 약분하면은 사인분의 2가 나오지. 요게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형 9번 같은 거. 유형 9번 같은 거 볼 때 여기 삼각비를 쓴다는 얘기야. 봐봐. 이거를 누가 정의로 푸냐 이거지. 그러니까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정의보다는 내가 여기 얘기한 삼각비 부호, 요게 이제 실제 고등학생들이 다 쓰는 방법이라고 했어. 그래서 514번을 가볼게. 이거를 정의로 안 푼다고.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그럼 누구만 양수니? 올사탄. 탄만 양수다 이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의 5분의 4야. 그치? 정의로 해도 돼. 정의로 해도 되지만 정의로 하면은 귀찮아.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이 봐봐. 우리 코사인이 여기면 이게 5분의 4지? 그럼 이 얼마니? 3이지?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야? 5분의 3. 탄젠트 세타 얼마야? 4분의 3. 적어놓고. 올사탄코니까 누구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 얘 음수. 이렇게.
이게 실제 고등학생들이 푸는 방식이라고. 알겠니? 삼각구에다 부호 입히기. 그치? 뭐 굳이 이거를 정의로 나는 하고 싶다 하나 써 이렇게 해도 돼? 정의는 풀고 싶어. 그럼 3, 4분면이래. 3, 4분면이면서 코사인이 이거지. 그럼 반지름이 오란 얘기고 반지름이 오면서 지금 뭐다? X좌표가 4가 돼야 되니까 요게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왜 찍어낼 수 있지? 이게 5가 될 때, 요게 5가 될 때, 요게 뭐가 돼야 돼? 아, X좌표니까 요게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사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거꾸로 여기 3이 되겠지? 마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더 헷갈려. 좌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고등학생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실제 고등학생들은 그냥 삼각비 한 다음에 부호만 입히면 되잖아. 그게 훨씬 수월해. 그 다음에 유형 10번 넘어가 봅시다. 518번.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고 요거일 때 얘를 구하라 이랬어. 지금 사인 세타가 각이 같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요거 적어볼게. 이거다. 그럼 사인 코사인의 연결고리는 뭐밖에 없는 거야? 둘을 연결하는 거는 사제곱 코제곱은 1이다. 걔밖에 없어. 그럼 양변 제곱 들어가야지. 그래서 양변 제곱. 그러면 사인 제곱 코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코사인 얘가 얼마? 4분의 1이구나. 얘 어차피 1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값을 얻어낼 수 있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요놈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되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봐봐. 여기서 와.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묻고 있어. 그럼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 인수분해하면 요놈이거든. 그럼 우리가 요거의 값을 구하려면은 얘는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 우리 목표가 얘인 거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할 건데 얘를 제곱하는 값은 구할 수 있지? 얘를 제곱한 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을 한 값을 먼저 찾아볼게. 얘는 제곱제곱이 1이고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이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되지. 1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7 되겠네.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뿔마 2개 나올 건데 그 4분면 잘 봐야 돼. 2, 4분면이지 얘들아. 2, 4분면이야? 2, 4분면이면 여기지.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뭐가 어떻게 돼? 양수가 되겠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얘 양수 마이너스의 음수니까 얘도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뿔마 중에서 그치? 얘는 2분의 루트 7만 양수만 해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왔어 이제. 여기가 2분의 루트 7이구나. 그러면 4분의 루트 7로 답해주시면 되겠어. 그치? 항상 부호 판단해 주셔야 돼. 그치? 2, 4분면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양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오늘 진도는 유형 11번까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삼각수 그래프 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수는 어차피 2월 종료까지, 2월까지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신 대별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 522번 가봅시다. 너희들이 근데 대수는 기출을 푸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긴 한데, 뭐 공부를 하고 있지 꾸준히. 시험 안 본다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그치? 내가 대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 대신 공수 원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는 거지. 1학년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어. 1학년이 잘 무사히 넘어가야, 그치? 그 기세를 유지하는 거지. 2, 3학년에, 그치? 1학년에 망해버리면 이거는 막, 그치? 막 방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522번. 이 차 방정식 두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K값을 구해봐라. 지금 봅시다. 2차 방정식 5x제곱에 3x에다가 플러스 k지. 두근.
연결고리는 사인과 코사인이다. K값 구해봐라. 그럼 사인 코사인 연결고리는 제곱 1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면 뭐 근계수한 게 아니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분의 합 구해주시고 두 분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지. 두 분의 합은 사인 코사인 더하는 거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구해볼게. 5분의 K다. 연결고리는 제곱 1이다.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요걸 제곱을 해볼게. 제곱을 하면은 25분의 9. 요 놈은 사제곱 코제곱 1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 5분의 K. 요러한 식이 탄생이 되지. 곱셈 공식. 이놈의 제곱은 그지? 제곱 1 그다음 2배 이거니까 는 거야. 25 곱할까? 25 곱하면 9. 9는 25가 될 것이고 여기 5, 20, 10K. 따라서 K는 얼마냐면 마이너스에 10분의 16이 되니까 약분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8 이런 식으로. 여기 숙제를 여기까지 내주면 너무 타이트하네. 549번까지 내주면 좀 많니? 괜찮니? 괜찮아? 일주일 숙제니까 어차피 할 수 있지. 549번까지만 좀 해봅시다. 그럼 잠깐 끊었다가 질문도 좀 해결하고 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